천방지축 문화청년들의 책수다.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천방지축 문화청년들의 책수다. 책방지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세 번째 주가 왔는데요. 네. 53회 꿈꾸는 식물 네. 할 차례죠? 네. 네. 그 전에 저는 메인 PD 거부광. 메인 MC 식강. 메인 게스트 김양입니다. 드디어 네. 저번 맞아요. 마지막부터 메인이 붙었어요. 네. 6월은 이혜수 작가 특집을 진행되고 있는데,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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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도 슬슬 물러가고 있는 것 같고. 네, 좋습니다. 이번에 읽을 책은 이혜수 작가의 첫 번째 장편 소설이에요. 꿈꾸는 식물인데 1978년에 나온 작품이고, 혹시 이 당시 이혜수 작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바가 있을까요? 저 아내가 예전에 춘천에 살 때는 되게 유명 인사여가지고 보지 않아도 왠지 아빠 같은 느낌이 있었다고 해요. 네. 춘천에 계셨어요? 현준이 오래 계셨죠? 네, 오래 계셨어요. 30년? 네네네. 그래서 78년도쯤에 이제 이 작품이 나왔을 때 이혜수 작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바가 있으면 동문선 사장. 예. 이혜수 선생님이 그 책을 동문선이라는 출판사에서 많이 내셨는데, 이 얘기가 사실은 좀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 동문선 사장 그 신성대라는 분이 원래는 그 배를 타는 선장이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배 타고 이제 돌아다니게 너무 지겨워서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육지에 와서 뭔가 사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마침 그 친구가 이혜수 작가가 책을 냈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라고 해서 그 전 재산을 거기에 친구한테 다 투자를 했는데, 그 이혜수 작가라는 이름 하나만 믿고, 근데 그 친구가 사기를 치고 그 돈을 다 쓰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신성대라는 분이 어느 날 선생님을 찾아왔는데, 이제 죽기 전에 그냥 선생님 얼굴이라도 보고 신세 한탄이라도 하려고 찾아왔는데, 이제 선생님 표현에 의하면 그때 얼굴이 진짜 백지장처럼 하얗고 곧 죽을 사람 같이 보였더래요. 그래서 보내면 죽을 것 같아서 그날 보내지 않고 붙잡아서 이제 집에서 하루 재우면서, 선생님 밤에 그 써놓고 출판되지 않은, 그러니까 파지라 그러나요? 그런 글들을 선생님이 다 모아서 책 한 권 낼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의 그 원고를 모아서 이제 그분한테 드렸대요. 이거로 가서 죽지 말고 이거로 책 내서 어떻게든 제기를 해보라고. 그래서 그분이 출판사를 열고 그때 받은 파지로 만든 그 책이 말더듬이의 겨울수첩. 그게 대박이 났죠. 예. 그래서 그걸 발판 삼아서 그 뒤로 계속 이혜수 선생님 책을 내게 된 거예요. 지금 오늘 할 그 훈장이나 벼곡음악도 뭐 그 많잖아요. 그 들깨, 칼,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동문선에서 계속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선생님이 굉장히 힘들고 그런 분들 그냥 못 지나치시고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고, 실제적으로 그 춘천의 철가방 프로젝트 아시죠? 네. 그것도 다 힘없 이제 가난한 친구들 모아서 음반 작업 같이 해주신 것처럼 그런 일들이 참 많으셨대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철가방 프로젝트는 지금 유튜브 치면 이제 나오는데, 네. 안개중 독자였나요? 네. 네, 그 이혜 선생님이 직접 작사한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참 좋은데, 그 기타도 진짜 잘 쳐요. 보면은. 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뭔가 이 작품에 대한 에피소드가 하나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소설을 쓰셨을 당시에 학원 선생으로 근무를 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학원 선생으로서 원래 입시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근데 연애 편지 잘 쓰기 같은 입시에 하등 필요 없는 걸 가르치셨다고 해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 번 잘리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첫 번째 장편 소설인 꿈꾸는 식물이 나오고 나서 신문에 이 소설에 대한 글이 실려서 화장실에서 읽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비평가 김현의 극찬의 글이 실려 있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셨다고. 뭐라고 쓰여 있었나요?
네, ES의 꿈꾸는 식물은 너무나 심하게 나를 고문한다라는 문장을 썼어요. 이게 마지막 문장인데 지금 동문선에 나온 꿈꾸는 식물판에는 이제 마지막에 김현의 글이 실려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 김현은 문학과 지상사의 창간 멤버이고 당대 최고의 비평가 중 한 명이에요. 지금까지도 대단한 존경을 받고 있고 많은 비평가들이 되고 싶어하는 비평가의 모습을 지닌 분입니다. 이게 이유를 보면은 작가의 마음을 좀 많이 이해해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김현은 사실 기영도 작품론에 대해서 쓴 걸로도 유명한데 네, 그분이 읽어냈던 기영도의 죽음의 세계는 정말 안타까운 시선으로 보는 게 막 느껴지는 그런 비평글이었어요. 비평도 훌륭했지만 그 마음도 읽어낼 줄 아는. 입속의 검은이. 맞아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줄거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주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주인공은 지방대 법학과를 다니지만 계속 문학과 예술을 어정거리며 방황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형이 둘이 있는데 큰형은 해병대 출신의 월남전을 치른 인물로 아버지보다 더한 포주로 갔으며 무식하고 포악합니다. 작은 형은 곱상하고 공부를 잘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후 매춘부에게 매독에 걸리고 3번의 자살 시도 끝에 집을 나와 몇 년 후에 돌아온 인물입니다. 작은 형은 정신분열증에 걸려 별자리에 원래 이름을 지우고 새 이름을 달아주는 이상한 행동을 하며 본인이 초능력, 투시 등을 할 수 있다고 믿고 미쳐갑니다. 주인공인 막내 아들이 법학과로 진학한 것은 순전히 세상은 돈과 권력이다 라고 믿는 아버지와 큰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막내 아들은 이들에게 환멸을 느낍니다. 그는 순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지만 그들은 결국에는 망하거나 타락해버립니다. 흉포한 포주인 아버지와 큰형, 순수하지만 미쳐버린 작은형, 그리고 매운 꿀에 사는 자신을 보는 막내 아들. 주인공은 과연 이 세상에 남겨진 순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김현의 비평글에서 이제 US의 꿈꾸는 식물은 너무나 심하게 나를 고문한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읽으면서도 저도 비슷한 감상을 했어요. 너무 처절했어요. 읽으면서 힘든 소설이 몇 개 안 되는데 근데 이건 참 인간 실격급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랬어요. 예전에 읽었었고 지금도 다시 읽으면서도 참 힘들었는데 이게 순수가 없어진 사회, 예술은 돈이 돼야 예술인 사회를 아주 적나라하게 그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새삼 다시 느낀 장면이 있었는데 바로 미친 작은 형이 별을 바라보면서 새 별자리 이름을 달아주는 장면인데요. 예전에는 이 형 완전히 미쳤네 라는 생각만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밤에 매운 꿀 한가운데서 망원경으로 별을 바라보면서 별자리에 시인의 이름을 달아주는 것. 참 낭만적인 장면이었고 새삼 글이란 게 살아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그 장면은 윤동주의 시에도 그쵸. 나와있잖아요. 그쵸. 다른 시인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네 별자리를 해는 한번 읊어주세요. 시 쓰시니까. 안돼 기억력이 좋지 않아. 어쨌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인상적이었던 장면이나 문장이 있을까요? 저부터 얘기를 할까요? 시간부터. 저는 그 탁구공에 네. 기름을 채운다는 그 발상이 굉장히 신선했어요. 네. 저게 되나? 저게 가능한가? 그리고 이게 너무, 그러니까 정말 그냥 신문지에다 불 붙여서 집 주변에다 이렇게 불을 놓는 게 아니라 탁구공에 하나하나 기름을 채운 다음에 망원경 그 렌즈로 빛을 쬐서 폭발시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는 이렇게 폭발시킬 거야 라고 하는 게 마치 그 만화를 보면 이제 그 폭파범들이 폭발은 예술이야 막 이러면서 폭발시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방화를 하는 게 아름다운 건 아닌데 이 소설 안에서는 그 방화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예술 표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등장인물이 결국엔 자기도 이제 아버지 큰형을 따라서 포주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작은 형처럼 저항하다 미쳐버리거나. 맞아요. 근데 이 주인공이 선택한 거는 작은 형처럼 저항을 하지만 그 저항을 좀 더 강한 저항. 네. 폭력. 근데 그 저항하는 그 폭력 자체도 예술의 한 과정인 것처럼 그려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이렇게 발상을 했을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한다는 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실제로 그 장면을 이게 영화화된 소설인데 마지막 장면을 촬영을 할 때 탁구공에 넣어가지고 이제 하려고 한다고 이제 말씀드리니까 이해 선생님이 깜짝 놀랐대요. 이게 왜 그랬냐면은 그거 진짜 큰 폭발이 일어나는데 괜찮겠느냐, 안 된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그냥 몇 개만 해야지 똑같이 해버리면은 큰일 난다는데 아예 괜찮아요 감독이 그러다가 결국 카메라 깨먹고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말 좀 듣지.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형 유튜브에 있어요, 꿈꾸는 식물이. 영화가요? 네네, 있어요. 그 마지막 장면은 없는 그건 못 찍었으니까 없죠. 주인공 누구예요? 제가 모르는 배우들이라서 모르겠네요. 옛날 영화예요? 옛날 영화예요. 되게 옛날 영화예요. 혹시 양미 누나는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저는 두 군데에서 인상이 깊었는데 하나는 그 작은 형이 목류병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밤에 도저히 사람이 기어 올라가기 힘든 지붕 위에 걸어다니고 있는 걸 이제 목격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형이 평소에 벽을 뚫는다고 자기가 뚫고 나간다라고 동생을 앉혀놓고 하잖아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이해수 소설 중에 재밌는 부분이 허황되고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읽으면서 또 되기를 기대하는 거 그런 마음이 한편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형이 계속 돌을 닦고 벽을 뚫고 나가겠다고 하는 그 장면이랑 그 목류병으로 막 그 정말 보통 사람이 절대 올라갈 수 없는 이 사람 진짜 뭔가 돌을 닦았나? 대단한 사람인가?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고 기대하게 만드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 소설 중에 읽는 재미이기도 하고 바보인데 바보가 아니고 거지인데 거지가 아니고 보면 그 뭔가 반전이 있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점도 있었고 또 하나는 사랑하는 여인이랑 여행을 갔다가 발기가 안 돼가지고 용수는 장면. 네. 진짜 안타까워 죽을 뻔했어요. 아, 그렇군요. 저도 그때 그 장면을 생각이 나는 게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갖고 싶은 여자가 몸을 이제 알몸으로 이제 침대에 누워서 이제 받치는데 그게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창녀들에 대한 그 선교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발기부전이라서 그 사람을 갖지 못하고 결국 서먹하게 새벽이 와버리는 이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여자와 남자가 한 여건방에 들어갔는데 최악의 결말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결말이구나 라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별로 사랑하지 않으면 못해도 상관없는데 너무 사랑하는데 못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자기 문제로. 그렇죠. 그날로 그 여자를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들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날려버리면은 남자한테는 자존심이 엄청난 상처일 것 같아요. 선생님 소설에 그런 씬들이 좀 나와요. 장수하면서도 그렇고 여자를 놓치는 안타깝게 놓치는 그 찌질한 남자의 그런 것들이 나오는 소설들이 꽤 있어요. 맞아요. 저는 꿈꾸는 친구 새삼 이제 좀 아까 제가 인상적이었던 장면을 얘기는 했지만은 정말 이거는 인간이 해서 안 되는 짓이네라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큰형? 네, 큰형이 하기 싫어하는 작은 형한테 돼지 발전제를 먹여가지고 여자랑 하게 해가지고 하는 그 너무 비인간적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완전 돌아버리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러니까 이 큰형도 문제가 있구나 걸 확실히 느끼게 하는. 큰형은 사람을 소용 가치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인격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잠깐 이야기가 나와요. 큰형에 대한 이야기가 그 자기 아내 돈이 없어서 죽는 아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설정인 거죠. 맞아요. 원래부터 그런 사람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때 이제 다 돈이 최고다로 이제 눈이 뒤집어서 이제 되게 되는데 근데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여기서 보면 무지는 죄다라는 문장이 나와요. 사실 현실에 충실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만은 포주가 현실에 충실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건 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상적인 모습에 대한 무지도 죄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 모습이 큰형한테 잘 그려져 있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렇습니다. 뭔가 더 하고 싶으신 얘기 없으시면 이제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마지막 장면이 작은 형이 완전히 미쳐버려서 결국 목에 쇠사슬을 묶고 지하실에 가둬지죠. 그리고 큰 형이 지하실에서 큰 개랑 창녀랑 하는 장면을 찍으려다가 작은 형이 개에게 덤비고 그 개한테 물려 죽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큰 형과 아버지는 깜빵에 가게 되고 매운불도 해산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토록 경멸하지만 아무것도 못했던 주인공 막내 아들은 작은 형이 망원 렌즈의 불씨로 집을 불태워버립니다. 다 타버린 집에서 렌즈를 다시 주워 담는 장면이 이 소설의 마지막인데요. 제가 예전에 읽었을 땐 순수의 상징을 회복하는 렌즈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다시 느낀 게 굉장한 증오와 경멸이 담긴 분노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순수의 힘으로 다 불태워버리고 싶다는 느낌.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가끔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 불태워버리고 싶은 마음을 가진 적도 있었거든요. 안 했지만 그런 그림은 그린 적이 있어요, 한번. 네. 어쨌든 다른 분들은 어떠셨나요? 이게 마지막 문장이 그것은 작은 형의 유품, 내가 불타버린 무디집 부근을 샅샅이 뒤져서 찾아낸 렌즈였다. 바로 내 정신의 불씨였다. 인데요. 다 읽고 나시고 들었던 소감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렌즈를 다시 줍는 게, 그러니까 렌즈가 참 이중적이에요. 이 주인공처럼 뭔가 태워버릴 수도 있는데, 작은 형은 그걸 이제 하늘의 별을 관찰하는 데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이 그 렌즈를 주워 들고 선택이 나온 거죠. 자기는 이걸로 별을 보는 것도 알고 집을 태워버리는 것도 아는데 과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선택에 대한 여지를 남기고 마무리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집을 불태울 수도 있고 별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미 집을 불태운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그 렌즈로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네. 다른 집을 또 불태우고. 왜냐면 이제 이 주인공의 삶이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혼자만의. 근데 이제 선택이 남아있는 거죠. 이 렌즈를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폭력도 사용할 수 있고 예술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남기면서 여운을 주면서 끝낸 엔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보지는 못했었는데 그 다음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저는 이렇게 집을 이제 방화를 해버렸잖아요. 근데 이 주인공이 과연 온전히 이제 예술한 그런 순수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과연 이 사람이 이미 이런 경험을 해버렸는데 다시 완전 순수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제 이미 돌아오기에 많이 건너버린 거 아닐까? 하지만 이제 모르는 거죠. 정신의 불씨였다 하면서 끝나니까 그렇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미 맛을 봤기 때문에 방어범이 될 수 있는 거고. 전 그 마지막 부분이 닫아준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대로 열려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양미 누나는? 그 렌즈가 그 빛을 모아서 하나의 불씨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형의 렌즈 유품으로 그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작은 형의 복수,
분노를 모아서 그 분노의 불씨로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 형을 대신 복수. 그리고 그게 만약에 현장에서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잡히거나 그랬다면 이제 그 주인공은 어떻게 그 이후의 삶에 대한 희망을 별로 가지지 않은 거로 보여줄 수 있는데 자기가 하지 않은 것으로 철저하게 해서 자기는 멀리 떨어져서 그 일이 일어나게 만든 거예요. 결국 그거는 형의 복수고 나의 인생은 그와 상관없이 다시 시작할 거라는 의지가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결국 작은 형의 복수.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거라는 그런 의지. 그렇군요. 아마 아까 제 생각도 말씀드렸지만 양민화 쪽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한달이 근데 그 다음 삶에 대한 생각은 아예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스토리 이렇게 마무리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지. 이래서 상상력이 사람이 좀 필요한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더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혹시 없으시면 이거 추천하고 싶은 사람. 저는 좀 바꿔서 추천하면 안 되겠다 싶은 사람은 있어요. 그래요? 네. 왜요? 좀 마음에 화가 많은 사람들은 읽으면은 뭔가 폭발하겠구나. 마음에 화가 없는 사람. 화가 없는 사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분 좋은 소설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되게 힘들긴 했어요. 네, 인간 시계를 읽을 때도 되게 힘들었는데. 선생님 참 선생님 오기를 고문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 성향이 좀 왜 판타지나 이런 거 말고 리얼리즘 쪽으로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 그 중에서 좀 자신을 고문하게 좋아하는 사람. 변태. 변태. 세상의 고문 좀 받고 싶다. 이런 중2병에 빠진 사람이 좀 읽어보면 제대로 혼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확실히 김현도 그랬지만은 저를 고문하는 소설이 읽는 게 정말 힘들다. 이게 투명 드래곤처럼 말도 안 돼서 힘든 게 아니고 잘 썼고 훌륭한 소설인데 이게 너무 적나라하게 비춰져서 너무 힘들다라는 느낌을 받게 했으니까. 그런 느낌 아니에요? 구태여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더러운 속옷을 보여주는 느낌? 네, 그래요. 맞아요. 구태여 비유가 너무 생생해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저는 그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좌절하면서 살아가는 젊은이들 그런 젊은이들에게 보내주고 싶은 책이에요.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요, 사실. 아니 환경 사실 좋은 환경, 그러니까 사람이 환경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보면은 좌절하거나 극복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결국 이 소설은 극복하는 도구로 쓰이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어른스러운 말씀이셨어요. 어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곰팡이 점수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부터? 저요? 저는 40 하겠습니다. 40이요? 네. 왜요? 그냥 제 취향이 아니라서요. 저는 좀 더 밝고 유쾌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이 소설은 그렇게 다 읽으면서 다 읽고서 기분 좋은 소설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조금씩 점수를 추가하고 보통 깎는데 추가했구나. 이거 다시 알겠습니다. 양민 누나는? 저는 15% 주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최초 장편 소설이기도 하고 이게 단편 하나 써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장편을 일단 완성했다는데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이 심하게 고문하는 게 이런 사람을 고문하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또한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작가의 힘을 보여준 작품이라는 점에서 네, 저는 7%입니다. 오.
저는 원래 이예수 작가를 벽음악도로 처음 알았었어요. 그 많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한 게 그냥 이런 식의 판타지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 벽음악도 말고 그 꿈꾸는 식물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벽음악도 같은 그런 아름다운 그리고 판타지 세계가 현실과 결합된 소설을 써놓고 이런 소설도 쓴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건 에피소드인데 이해 선생님의 작품을 소설로는 벽음악도랑 꿈꾸는 식물만 읽었을 때 이제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내 책 뭐 읽어봤냐고 하시길래 그 2개 읽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벽음악도 추천해서 재밌게 읽었는데 근데 다음 책을 추천하려니까 좀 망설여진다고 하니까 너 아마 그거 추천하면 맞아 죽을걸 이라고 해가지고 왜? 진짜로 이게 벽음악도는 아름다운 소설인데 꿈꾸는 식물은 정말 처절하게 그지없는 소설이니까 이거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이런 생각인데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라고 얘기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선생님 겨울나기도 그 비슷한 작품이고 안 읽어봤나? 겨울나기? 겨울나기도 그 노란 옷을 입은 여자 순수를 찾아 헤매는 남자의 얘기인데 그것도 장미촌 같은 그런 이야기. 아직 읽어야 될 게 많습니다. 이예수 작가를 좀 더 선독해보고 싶어요. 선생님은 들깨 이전과 이후로 좀 나뉘지 않을까? 들깨 이후에 뭐가 나왔지? 칼이 나왔나요? 칼이나 벽음악도는 어두운 쪽은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칼도 어떻게 보면 좀 새드 엔딩이긴 한데 근데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고문하진 않지. 그렇죠. 먹는 밥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밥이요? 반찬 가짓수가 늘어나면서 살만한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작품의 분위기가 담배도 막 좀 쌓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 점수 21%입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한 작품 남겨두고 있는데요. 계속 언급되었던 벽음악도라는 작품입니다. 다음 소설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PD 거부강, 매님 지식강, 메인 게스트 김남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